이 정부가 이제 일제 강제 동원 징용 이제 음. 피해자 배상 판결 문제를 풀기 위한 해법 어제 사실상 어떤 생각 가지고 있는지 드러났어요. 그랬죠. 행정안전부 산하의 이제 강제 동원 피해자 지원 재단을 통한 제3자 변제 음. 공식화했는데 일본의 이제 피고 기업들 음. 우리 대법원에서 판결한 배상해라라고 하는 그 피고 기업들 대신에 음. 제3자 음. 그러니까 우리 기업들이 음. 돈을 내서 그 재단에 내 가지고 재단이 네. 이제 변제하는 쪽으로 우리는 생각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읽히게 됐습니다. 예. 그러니까 포스코 같은데 네. 그러니까 한일 청구권 협정을 통해서 뭐 차관 받고 우리가 돈 받고 이게 차관을 많이 끌어왔죠. 네, 그랬었죠. 거기서 이익을 받던 네. 그 혜택을 기업. 받던 수혜를 받던 음. 그런 기업 위주로 돈을 내라고 해서 그걸로 배상을 한다. 근데 신박하네요. 이거 듣고 깜짝 놀랐는데 어처구니가 없어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거는 이건 왜 급하게 할 필요가 있나요? 이렇게 아니 없어요. 굴욕적 외교예요. 굴욕. 굴욕적이다. 아니, 그러니까 이 웃기는 거,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요. 자, 우리 정부는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의 자존심, 네. 이미지도 지켜야 되는 곳이에요. 정부가 하는 일 그런 거 아닙니까? 다른 예를 들면 이런 것도 있잖아. 우리 국민이 외국에 가서 어려운 일을 당하거나 피해를 당했을 때 우리 국가가 나서 가지고 그 피해를 보상받게 하고 네.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게 하고 억울한 일을 풀어주는 거잖아요. 그러려고 국가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국민들은 세금을 내고 그 일 안 하고 공무원들한테 세금 주면서 열심히 일하라고 얘기하고. 국가가 있죠. 근데 지금 국가는 뭐예요? 아까 내가 그 라디오 들었는데 오면서 네. 어처구니 없더라고. 어처구니가 없었다. 아니 박정호 라디오를 들었다고요. 그래서 내가. 왜요? 왜 뭐가 어처구니 없어요? 뭐 채영이 뭐 헬마가 박정호가 헬마를 때렸다든가 헬마가 박정호를 때렸다든가. 그러니까 그런 채영이가 대신 예시를 들었을 때 그러니까 가스로웠어요. 예시가 너무 딱 맞았나요? 아니? 웃겼어요. 웃겼어요. 어처구니 없었어.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네. 피해를 당한 사람이 우리 국민이에요. 음. 우리 국민이 피해를 당했고 우리 국민이 피해를 당했으면 국가는 그 국민의 그 피해를 보상받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보상을 내가 해줄게 이러면 되겠냐고요. 자, 가해자가 있잖아요. 네. 가해자가 있고 피해자가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대법원에서 그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배상하라고 얘기했고요. 그게 사법부의 판단이에요. 그렇죠. 대법원에. 그럼 그 판단에 맞게 국가는 그게 잘 집행되도록 해야 돼요. 네. 근데 그게 아니라 이걸 그 한국에 있는 일본 기업의 자산을 동결해 놓고 그걸 현금화해야 되는 현금화하는 것을 못하게 막아놓고 자 일본한테 잠깐만 기다려. 그래놓고 자기가 우리나라 기업한테 가서 야 돈 좀 내. 너 옛날에 좀 돈 받았잖아. 그 돈으로 갚아줄게. 그리고 예. 일본한테 우리가 갚아줄게. 잠깐 기다리세요. 그래놓고 그 돈 받으세요.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거 이해가 잘 안 되더라고요. 아니 첫 번째는 예. 피해자는요. 이게 피해자를 저는 욕 먹이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아하. 왜냐하면 피해자들이 마치 돈 때문에 이러는 것처럼 보이잖아 지금. 그렇죠. 예. 피해자들이 원하는 게 돈이 아니잖아요. 진정한 사과예요. 그 어린 나이에 징용 피해자로 끌려가가지고 일을 하고 제대로 보상도 못 받았어요. 네. 그랬잖아요. 그렇죠. 젊은 그 평생을 거기서 일하다가 병들고 그래서 돌아왔단 말이죠. 네. 그래서 피해를 당했다는 것에 대한 보상을 하라고 하면서 네. 이분들이 주장했던 건 뭐예요? 진정한 사과예요. 일본 정부가 나를 왜 강제로 끌고 가서 내 의사와 관계없이 나를 일을 하게 만들었냐 하는 부분에 대한 진정한 사과를 요구하는 거잖아요. 지금 상황을 보면 그거는 아예 논의도 안 돼. 지금. 네. 그러고 있는 거잖아요. 아예 논의가 안 되고 돈만 있고. 주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논리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죠. 우리가 돈 줄게. 제발 그만해. 이게 말이 되나? 누구 편이야 대체? 그러니까 형 우리나라 정부는 일본을 편드는 거예요. 우리 피해자들을 편드는 거예요 지금. 이 답은 뭐 정해진 답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러니까 일본 정부는 이런 방안이 나오다 보니까 현실적이다 이런 입장도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지금까지 뭐라 그랬습니까? 한국 니네가 알아서 해. 그럼 우리는 외교 관계 안 해. 이런 거잖아요. 송대는 좋겠죠 일본이. 그렇지. 아니 기다리고 풀렸구나. 있는 거지 이거. 근데 너무 웃기는 게 정권 바뀌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그 전에 네. 문재인 정부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러니까 삼권 분립이 된 나라잖아요. 행정부도 사법부의 결정에 대해서 일을 하잖아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네.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면
단호하게 얘기를 해야지. 이거는 행정부와 관계가 없다. 관계 없다.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다. 네. 사법부가 결정한 문제를 행정부가 이래라 저래라 사법부의 권위에 뭐 사법부를 지시하듯이 이렇게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외교 문제와 별다른 문제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사법적으로 결정이 난 문제를 가지고 법적으로 풀어야지 이걸 어떻게 행정부가 개입을 해가지고 정치적으로 풀려고 노력을 해요. 그러니까 정부의 입장을 보면 이런 것 같아요. 한일 관계 개선이 필요한데 이 걸림돌이니까 걸림돌을 치워야 되는데 일본이 전혀 움직이지 않으니까 우리가 뭐 우리 기업에 얘기를 해가지고 그 돈을 만드는 쪽으로 가겠다. 그래야 북한에 대한 위협도 한미일이 함께 대응을 하고 결국 얻는 게 더 많은 게 아니야 이런 얘기 하는 것 같은데. 자, 한일 관계 개선이 우리 국민의 피해를 또는 우리 국민이 억울함을 풀어주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자, 그러면 이렇게 물어볼게요. 네. 그게 이해가 잘 안 되실 수 있으니까 한일 관계 개선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 목적이 한일 관계 개선. 뭐 이 북한의 위협에 대응할 수도 뭐 있고. 북한의 위협에 대입하고 큰 틀에서 보면 우리 국민의 안전과 보장, 뭐 또 그렇죠. 우리 국민의 예, 예. 이익과 연관된 북한에 거잖아요. 대응을 하는 거니까. 그렇죠. 예. 그럼 우리 국민의 이익이 연관돼 있기 때문에 한일 관계 개선을 하겠다 이 논리란 말이죠. 네. 근데 지금 우리 국민의 이익이 침해를 당해. 그럼 그럼 뭘 우선해야 되겠어요? 자, 우리 국민이 피해를 당했고 우리 국민이 권리가 침해를 당하고 있는 일이 벌어지는 걸 방치하면서 한일 관계 개선을 해야 돼요? 그게 국민의 이익이에요? 저는 그렇죠. 아니라고 생각해요. 우선순위가 바뀌었어 지금. 네. 많은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어요. 이 일에 대해서. 왜 일본 편을 드냐고. 독도에 대해서도 독도 영유권 주장을 계속하고 있잖아요. 일본이. 그렇죠. 큰 소리를 못 내고 있어 우리나라. 예전에 문재인 정부 때는 단호하게 대응했잖아요. 근데 이런 일이 그럼 국민의 이익과 연관된 부분이에요. 이거는 분명히 독도는 우리 땅이라고 우리 국민 모두가 인식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목소리를 제대로 못 내고 있는 정부가 네. 한일 관계 개선을 명목으로 해서 그것도 그냥 넘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게 국민의 이익과 연관되는 겁니까? 어떤 게 국민의 이익이에요, 대체? 논리가 맞지 않아요. 네. 아까 그러니까 MBC 전용기 탑승 문제도 이게 뭐 국익이랑 글쎄요. 국익을 왜 통큰 결단을 했다 그러고 이번에도 뭔가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결단하는 것처럼 하는데 그걸 뒤집어 놓고 보면 뭐가 정말 우리 국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거는 그렇죠. 정해져 있는 거다. 당연하죠.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이 국가의 이익이고 국민의 이익이라고 하면 네. 국민의 이익에 반하는 것까지 포기하면서 그걸 할 리는 없다는 거예요. 그것도 국민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거라며. 네. 근데 국민의 이익이 직접적으로 침해받고 있는 일들을 그냥 받아들이면서 그 일을 한다고요? 그 무슨 말도 안 되는 논리예요, 그게. 근데 지금 오늘 보니까 한일 외교부 장관이 뭐 통화도 했다고 하고 밀어붙일 것 같아요. 또 그럴 것 같아요. 윤 대통령 스타일상. 그러니까 저는 네. 이런 윤석열 대통령의 이런 태도가 국민들을 화나게 하는 포인트인 거예요. 아니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 국민이 아주 오래전부터 어려움을 당하고 일본으로부터 피해를 당한 사건이 있다고 하면 네. 국가가 나서서 대신 싸워주고 대신 억울함을 풀어주고 대신 보상도 받아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 그 일에 앞장서는 게 정부의 역할이에요. 정부가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해야 되는데 외교가 중요하니까 너희들은 그냥 조용히 해 가만히 있어. 우리가 그냥 해결해 주면 되잖아. 이 돈 먹고 그냥 조용히 있어. 이렇게 나가는 것은 국민보다 일본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개념인 거잖아요. 이게 과연 맞냐는 거예요, 제 말은. 국가가 존재하는 이유가 뭐예요? 국민들이 세금 열심히 내고 그렇죠. 정부에서 일 안 하고 세금 들여가면서 일할 수 있도록 여건 만들어준 이유가 뭡니까? 국민의 억울함 풀어주라는 거예요. 네. 일본과의 관계 개선이 우리 국가의 이익이 된다고 하면 그보다 먼저 그것 때문에 우리 국가의 국민이 피해당하는 부분도 구제를 하세요. 그리고 나서 하시라고요. 다른 방법을 통해서 할 수도 있는 거잖아. 문재인 정부 때 뭐라 그랬을까? 이거는 분리돼서 대응해야 될 문제다. 네. 사법부의 결정이 난 거고 강제징용 문제는 인권의 문제이고 정의의 문제이다. 그렇게 검찰총장까지 하신 분이 그렇게 사법정의 그렇게 주장을 하시더니 네. 사법부의 결정에 대해서 왜 존중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렇네요. 그걸 법치. 법치잖아요. 네. 사법부가 결정을 내는 법치를 자기가 정치를 가지고 어떻게 해보려고 흔들어 보려고 하는 거잖아 지금. 사법부는 그렇게 하라고 안 했잖아요. 그렇죠. 사법부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렇게 얘기 안 했죠. 그럼 그거 따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 이렇게 일본이 만약에 이제 현실적이다는 얘기까지 했으니까 받아들인다 그러면 한일 관계 개선이 되겠는데 예. 그러다 보면은 지금 지난번 윤석열 대통령 말은 일본이 이렇게 군사 대국화로 가는 그러니까 이 반격 공격을 하겠다라는 걸로 이제 가고 있잖아요. 안보문서 개정해가지고 가고 있는데
그걸 어쩔 수 없다라고 또 얘기를 하고 있어서 그러니까요. 그 면을 봐도 일본의 군사 대국화를 우리 또 방치해 주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 관계를 개선하면서 여러 가지 다 퍼줄 건 퍼주고 일본이 원하는 이익은 다 우리가 좀 눈 감아주고 관철해주고 이렇게 돼가니까 그러니까 어느 그게- 나라를 위한 그러니까. 정부인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걸 다시 반복할 수밖에 없는 게 네. 국가의 이익과 국민의 음. 이익과 배치되는 일들이에요. 저는요 일본이 대국화되는 것이 우리에게 도움이 되자는 거야. 전 정말 그렇게 생각한다면 너무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네. 뭐라 그래야 되지 이걸 심한 말을 해야 되니까 심한 말 하세요. 하셔도 안, 됩니다. 왜 괜찮습니다. 이러세요? 유튜브인데 뭐 유튜브 책임 하세요. 내가 지잖아요. 본인이 하세요. 하세요. 네. 바보다. 바보다. 더 심한 말은 이디엇. 네. 더 심한 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네. 바보다 바보. 음. 일본이 군사 대국화하고 군사력이 켜지면 우리가 도움이 돼요? 그럼 뭔 도움이 된다는 거지? 한반도의 긴장이 더 높아지고 당연하지. 화약고가 되고 우리 국민들은 음. 전쟁의 위협에 떨게 되는 떨게 거고. 되고. 자 중국 있죠 여기. 네. 중국도 군사 대국이잖아. 일본까지 군사력 강화시키고 북한은 저기 있고 우린 거기 끼어 있어 지금. 네. 일본이 영원히 우리 편 들 거라고 생각하세요? 예전에 우리를 35년 동안이나 지배했던 나라예요. 침략을 해서. 일본이 뭐 우리 우방이에요? 저는 우방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물론 저는 일본과 좋은 관계를 형성해서 협력자 관계가 된다고 생각해요. 네. 그러나 저는 일본을 우방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언제든지 서로가 서로에게 적대적 관계가 될 수도 있다고 봐요. 상황에 따라서 독도 예. 문제도 그렇고요. 독도 문제 안 풀렸어요. 영유권 문제도 그렇고 네. 여러 가지 문제에 있어서 논란이 있잖아요. 근데 그 일본이 대국화하고 군사력을 키우는 것을 그냥 용인해 준다? 그 누구를 위한 행동입니까? 대체? 누구를 위해서? 뭐를 위해서? 무슨 목적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 그리고 일본이 뭐라 하면 한마디 말도 못하고 이래가지고 일본 위해서 열심히 띄워주면 제가 볼 때 윤석열 대통령 일본이 좋아하고 막 띄워줄 것 같으세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네. 더 무시하고요. 더 관시하고요. 자기들 자기들 마음대로 할 거예요. 그러지 않겠어요? 사람이 그런 거야. 어떤 사람이 네. 계속 잘해주고 음. 남녀 관계도 그렇잖아. 네. 어느 한쪽이 계속 뭐 선물 잘해주고. 사주고 이러면 어떻게 돼요? 그냥 뭐 무시해요. 그렇죠. 약자가 된 셈이죠. 그렇게 사랑의 돼버려요. 약자가. 그 계속 끌려다니고 네. 끌려 다니는 쪽이셨어요? 아니면은 이거 주돌점하셨어요. 보세요. 저는 연애하실 항상 때. 평등하게. 평등하게. 그래요. 평등한 게 제일 좋은 건데 당연하죠. 지금 우리는 끌려가고 있는 모습이다. 끌려가는 모습이에요. 미국에도 끌려가고 아. 일본에도 끌려가고. 아이고, 내 진짜 나라 꼴이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군대 다녀오셨어요? 이 사람이 진짜 깜짝 7년 했다고 놀랐네. 내가 몇 번 그거 나를 공개. 그 윤석열 까먹습니다. 대통령한테 그렇게 물어보세요. 군대 다녀오셨냐고. 네. 저 7년 했거든요. 해병대 장교. 알겠습니다. 몇 번을 얘기해. 해병대 장교 군대에 대해서 나한테 출신. 얘기하지 말라고. 알겠습니다. 예. 안보 전문가라고 내가 안보 전문가.